경기도 부천의 호텔에서 있었던 화재 소식입니다. 저희가 입수한 CCTV 사진을 보니 연기가 나기 시작한 지 불과 1분 23초 만에 복도 전체로 연기가 번졌습니다. 부검 결과 숨진 7명 가운데 5명의 사인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됐습니다. 윤주열 기자입니다. 저녁 7시 31분, 불이 시작된 810호 객실로 한 남성이 들어갑니다. 잠시 뒤 이 남성이 다시 나옵니다. 타는 냄새가 난다고 방을 바꿔달라고 한 겁니다. 나오면서 문은 닫지 않았는데 열린 문으로 연기가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연기가 복도 천장을 메웁니다. 그러곤 30초 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만큼 연기가 복도에 가득 찼습니다. 불과 83초 만에 연기는 호텔 8층 전체로 번졌습니다. 발화실에 문을 열고 나왔고 그 연기가 급격하게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창문이 좀 일반 무슨 아파트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작은 거여서 배연이 안 되고. 부검 결과 에어매트로 뛰어내려 숨진 2명을 뺀 사망자 5명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 같다는 국과수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급격하게 연기가 퍼진 상태에서 대피하다가 또는 방에 있다가 변을 당한 겁니다. 경찰은 일단 에어컨에서 튄 불똥 때문에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불이 시작된 810호 투숙객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수사본부를 지방청 주관으로 격상해 원인을 찾기로 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면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감사의 표시였다고 본 검찰과 달리 수심위가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을 하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생기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원석 총장도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까지 함께 수심위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한 겁니다. 먼저 연지환 기자 보도 보시고 더 짚어보겠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논의의 핵심은 청탁입니다. 청탁금지법은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지만 알선수재 등은 공무원 직무에 속한 일을 알선하면서 금품이나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했을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표시라고 본 검찰의 결론과 달리 수심위가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하면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도 어제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하면서 청탁금지법뿐 아니라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도 같이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명품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는 청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빈 만찬에 참석하거나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 등을 부탁하면서 선물을 줬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고발건이 접수돼 있는 공수처도 알선수재 성립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고소장 제출돼 있는 알선수재 성립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야권에선 수심위 소집에 대해 특검 열차는 이미 출발했다며 검찰의 면죄부 결론을 정당화하는 요식행위로 끝날 게 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내리겠다고 사실상 공식 선언했습니다. 수년 동안 고물가를 잡기 위한 긴축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된 건데 금리를 얼마나 내릴지에 따라서 한국은행도 영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어젯밤 열린 세계 중앙은행장 모임에서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를 못 박았습니다. 물가가 안정세를 찾은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The time has come for policy to adjust. My confidence has grown that inflation is on a sustainable path back to 2%. 다만 한 번에 0.5%포인트 큰 폭으로 내리는 이른바 빅컷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The timing and pace of rate cuts will depend on incoming data, the evolving outlook, and the balance of risks. 월스트리트 저널은 파월 의장이 곧 금리가 내릴 거란 가장 강력한 신호를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여파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올랐고 달러 가치는 1년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관건은 미국의 금리 인하 폭입니다.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는 2022년 7월 역전된 뒤 현재 역대 최대 수준인 2%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이틀 전 기준금리를 동결한 한국은행의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창용 한은 총재는 섣부른 금리 인하엔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금리 인하가 폭과 그다음에 그 스피드가 미국과 같은 속도로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작을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이 금리를 더 많이 빠르게 올린 만큼 내릴 때도 마찬가지란 건데 정부와 여당까지 인하 압박에 나서면서 오는 10월 한국은행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미국 대선 무소속 후보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선거운동을 포기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2달 남짓 남은 대선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But he's highly respected. He is a great person. Robert F. Kennedy Jr. 무소속 후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무대에 오르자 환호가 쏟아집니다. 케네디 후보가 선거운동 중단과 함께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지 몇 시간 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동 유세에 나섰습니다. It's with a sense of victory and not defeat that I'm suspending my campaign activities. 최근 2%까지 지지율이 추락하자 승산이 없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 손을 들어준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겼습니다. Bobby and I will fight together to defeat the corrupt political establishment and return control of this country. 이로써 11월 미국 대선은 제3 후보 없이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양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두 후보가 초박빙의 대결을 벌이는 상황에서 케네디 표가 대선의 중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케네디 후보의 지지율은 한 자릿수지만 경합주에선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NN 방송은 아직 케네디 지지층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확실치 않고 아예 선거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온 케네디가 형제들은 가족이 지켜온 가치를 배반한 것이라며 케네디 후보의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